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올리오 한의원입니다.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90번째, 드디어 90번째 시간입니다. 불안정해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불안정해는 우리가 특정 하나의 딱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좀 신체적인 혹은 또 심리적인 전반의적인 좀 증후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조현병이나 양극성이나 어디 강박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불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본질이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해보는 이 내용의 결말이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알코올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다른 질환들은 정신과적인 질환과 알코올과 좀 연관성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 차원인데요. 좀 이런저런으로 서로 간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서로 더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 서로 그래서 또 동시에 좀 혹은 또 독립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이 불안장애 같은 것들은 결국 그 불안한 그 요소가 또 알코올에도 좀 본질에 알코올과 조금 더 공통점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불안장애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일상의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심하거나 만성화돼서 여러 정서적 혹은 또 그게 넘어서 신체적 불편함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. 자, 통제가 힘들다는 측면에서 가벼운 걱정이 아닌 지속적인 강박과 집착 같은 걱정이고 그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됐고 실제로 신체적인 증상인 불면이나 소화불량이나 두통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절 통증이나 이런 증상까지 또 호흡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까지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. 이제 우리가 통제가 힘들다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알코올과 좀 비슷하죠. 통제가 힘들다, 불안하다. 그래서 단순히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게 그 걱정을 벗어난 상황이고 그게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체화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게 또 만성화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불안한 상태, 불안장애, 불안증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실제로도 우리가 계속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있죠.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과 또 에피네프린,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 두통이나 아니면 턱관절 문제 또 호흡 관련 너무 가슴이 많이 빨리 뛰게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이 가슴 빨리 뛰는 게 더 불안하게 되는 거죠. 우리 흔히 이제 가슴 빨리 뛰고 호흡이 답답하면 약간의 공황 증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런 증상도 영향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또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립니다. 분명히 내가 이런 증상들이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불안이나 이런 증상들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 치료는 이 심장이 뒤근거리기 때문에 심장의 문제 혹은 또 소화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화기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해당 각과의 이제 진료를 의뢰해 보면 생각보다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당장 치료할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할 거는 다 해보고 검사 받을 거, 치료 받을 거, 약물까지 다 해봤는데 계속 이런 증상이 남아있다.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실 겁니다. 그럴 때는 좀 이런 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신체화까지 고착화 된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치료도 어느 특정 분야를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긴장과 좀 뭔가 이 뭉쳐있는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것들이 또 이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계속되면 치료도 안 되고 또 불안함과 더불어 신체 반응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. 내 몸에서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겠지요. 이 불안증을. 그래서 이 불안증의 정체를 알 수 없이 더 큰 자극과 더 큰 뭔가의 수단으로 이 불안을 좀 잊어보려고 좀 멈춰보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술, 또 쇼핑, 또 음식, 그리고 게임, 다 과도한 적당한 건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너무 좋은 것들인데 과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또 심하면 마약이라든가 도박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.
자,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불안증은 뭐 선천적인 것도 있을 거고, 그리고 후천적인 거, 유전과 후천적인, 항상 뭐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, 또 호르몬과 특히 뇌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,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많이 있으시고요.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. 이제 불안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한 생리 현상이거든요.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. 하루 강아지의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.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알게 되고,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이렇게 하면 다치고, 이렇게 하면 아프다, 이렇게 하면 힘들다, 이렇게 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게 피해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조심하게 되고, 혹시나 그런 것들이 생길까봐 걱정하게 되고, 그게 이제 불안의 전 단계인 걱정 단계인 것 같은데,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대 해석을 하거나 이제 그게 망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불안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. 그래서 적당하면 정말 이 좋은 거겠지만, 이 적당함이 벗어났을 때 이제 질병이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, 그래서 사실 또 불안한 것들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규칙성이 좀 떨어지고,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예상치가 미래가 좀 잘 보이거나 설계가 되지 않으면 특히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패턴이, 규칙이 좀 무너지게 됩니다. 식사를 제때 하기 힘들어지고, 수면을 규칙적으로 못하게 되고, 뭔가 내가 항상 해오던 공부나 업무나 이런 것들의 규칙성이 많이 깨지거든요. 그러면 불안해서 그런 규칙이 깨지는데, 그런 규칙이 깨지는 것들이 더 불안을 가중시킵니다. 서로 악순환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불안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받고 뭐 이 심리적으로 잘 다독이면서 안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내 실생활에서 규칙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사실 알코올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.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유전과 여러 가지 화학적, 또 사회적, 가정적, 물리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, 결국에 내가 지금 그 알코올의 트러블이 있는 분들의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규칙이 굉장히 망가져 있을 거예요.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식사도 잘 못하시고 계실 거고, 수면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, 업무에도 규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, 그래서 규칙이 우리가 잘 안정화되어야만이 그 규칙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나 장래를 좀 예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, 지금 현재가 너무 불안하다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규칙과 불안과의 관련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고요. 자, 이제 알코올 중독과 불안장애라는 것들.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, 다른 정신질환이나 트러블과 달리 좀 불안은 거의 뭐 알코올과 거의 뭐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알코올 장애에 있어서,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 흔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.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좀 뭔가 안 될 것 같고,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큰일이 날 것 같고, 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뭐 회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길 것 같고, 영업을 하는데 이제 상대 거래처 사장님이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면 굉장히 큰일이 생길 것 같고, 내가 거래를 못 할 것 같고,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뭔가 좀 약해 보일 거나 나약해 보일 것 같고, 우리 뭐 학창 시절에 보면 술 못 마시면 아우 남자가 뭐 술도 못 마시냐, 뭐가 그런 약간 그런 인식도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. 뭔가 더 술을 마셔야 강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, 내가 더 멋지고 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, 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 친구들이나 혹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좀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좀 이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, 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내가 쌓이고 생활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일상의 그런 그런 외로움이나 심심함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고, 뭐 실제로 술을 마시고 굉장히 몸을 힘들게 만들어야 억지로 잠을 자는 건데, 그게 사실 정상적인 수면이라고 보기 힘들죠. 결국에 그 스위치를 결국에 억지로 꺼뜨려 주는 거긴 한데,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외롭고 심심하고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, 뭔가 무시당할 것 같고, 약해질 것 같고, 잠도 못 올 것 같고, 뭔가 생활에 스트레스도 못 풀 것 같고, 이게 전형적인
불안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. 뭐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,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, 사실 실제로는 그게 전혀 아닐 수 있는데, 그래서 술을 마시면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뭔가 용감해지고 또 재밌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잠도 일시로 잘 수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, 이게 반복되면 불안감은 더 증폭되겠죠. 그 불안감이 증폭되는 만큼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도 당연히 높아지실 거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또 신체화 반응까지, 뭐 호흡 문제, 소화 문제, 또 통증 문제,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더 그게 불안과 알코올 의존이 높아지고 악화되고, 또 그게 결국 이제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겠죠.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까, 불안하니까, 그게 그 금단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알코올 문제와 술 문제와 불안 증세를 조금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, 내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술을 내켜하지도 않지만 굉장히 어쩔 수 없이, 뭐 내가 특히 이 수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특히나 여성분들이.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나는 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수면 때문에 먹는 거다라는 좀 인식이 좀 있을 수 있는데,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 어떤 내가 불안해서 술을 마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술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마시다 보니까 좀 의존을 하게 되고, 이용을 하고 그 이용이 너무 과도해지면 의존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. 그 의존을 하는 것 때문에 좀 불안증이 생기게 되고, 또 이 불안증을 또 술로 덮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,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, 이런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,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확실히 나는 잠 때문에 술 먹는 거야 라고 이제 인식이 되시는 분들이고,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술 먹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실제로는 내가 불안하고 뭔가 그 신체화 반응들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, 그냥 나는 항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술을 접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는 이유가 아직도 사회생활과 또 스트레스 해소와 내가 뭔가 정말 필요해서 마신다고 이제 우리가 완고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생각을 바꾸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특히 가족분들이. 왜냐하면 서로 전문가가 아니고 서로 이제 논리적인 대화가 잘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, 내가 만약에 부인이 혹은 또 남편이 술을 이렇게 마시는 상황에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과도하고 이게 당신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술을 마시는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의 증상이고 하나의 질병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를 받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, 당사자는 무슨 소리냐, 나는 그런 증상 전혀 없고 나는 단지 내가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뭔가 내가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용하는 것이지, 결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항변하면 두 분이서 이제 대화가 안 되시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좀 더 이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 계획인데, 제일 사실 어려운 게, 가족 특히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당사자가 병원에 가자, 치료를 받자, 아니면 뭐라도 심리 상담이라도 받자, 이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. 왜냐하면 당사자 본인도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못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질병인 건데, 그 치료실의 문턱을 넘는 것까지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이제 당사자분이나 우리 가족분들이 보시면서 한 번 더 그 본인을 혹은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결론은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, 알코올 의존, 남용, 이것도 불안 장애 하나 일종 아닐까. 그리고 그것은 또 내가 지금은 술을 뭔가 필요에 의해서 통제하에서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내가 그 자리에 좀 어색함, 답답함, 괜한 위축감, 좀 뭔가에 내가 이제 결핍, 이런 것들을 감추고 이런 것들을 잊고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속 그 불안함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